엄마 시골에서 했잖아요. 이렇게 해줬잖아, 엄마도. 옛날 맛이 나요. 찰랑찰랑 떨어지질 않잖아. 사람들을 사로잡은 이곳의 정체는 몸에 좋고 맛도 좋아 예로부터 건강식으로 알려진 도토리묵. 이거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생각과는 틀리고. 묵밥, 묵냉채, 심지어 도토리 전까지 100% 도토리만 사용했다는 명품 돌묵 한 상차림. 무려 70년 3대 전통 방식대로 도토리묵을 만들어 왔다는 논산에서 소문난 명물 김성금, 이선자 부부를 소개합니다. 충청남도 논산에 위치한 연산시장. 이곳에는 70년째 옛날 방식을 고수하며 도토리묵을 만드는 부부가 살고 있다. 그중에서 도토리묵을 전담해 만들고 있다는 남편 김성금 씨. 여긴 어디야, 아버지? 여기는 도토리 저온 창고예요. 저온 창고? 네, 영하 한 6도 정도 돼. 영하 한 6도죠. 행여 귀한 도토리가 찬바람에 썩거나 상하지 않도록 저온 창고에서 고이고이 보관 중인데 이게 몇 킬로, 다 하면 몇 킬로 될까요, 아버지? 이거 한 4톤 정도. 4톤? 네, 톤은 4톤이요. 4,000kg요. 술에 가득 도토리를 싣는 김성금 씨. 그냥 보기엔 많아 보일지 몰라도 다른 첨가물 없이 도토리만 사용하는 터라 1kg당 도토리묵은 고작 2모에 불과. 그러다 보니 경험상 이렇게 술에 도토리를 가득가득 실어야만 오늘 하루 동안에 만들 분량으론 딱 안성맞춤이다. 살짝 얼었지. 얼었잖아. 살짝 얼었. 살짝 얼은 도토리 중에 썩거나 상한 도토리는 따로 골라내고 또 이렇게 골라낸 품질 좋은 도토리는 전용 바구니에 담아 미리 무게를 재는 후 방앗간에 있는 기계를 이용해 껍질째 갈아주면 된다는데 얼어있는 상태의 도토리의 경우 평소에 비해 껍질이 훨씬 단단한 편이다. 혹시나 단단한 껍질 때문에 기계에 문제가 생길까 자리에서 도무지 떠나질 못하는 김성금 씨. 문제없이 도토리가 껍질째 갈아졌지만 묵으로 사용하기에는 형태가 고스란히 남아있어서 아직은 부적절한 상태. 그러니 이 가루들은 묵에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갈고 또 빠줘야 되는데 이때 사용된 손때 묻은 방앗간의 기계들 모두 그와 30년 가까이 호흡을 함께 맞춰왔던 말하지 못하는 친구이자 도토리묵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1등 공신이다. 원래는 어머니, 아내와 함께 해왔지만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김성금 씨 혼자 맡게 되어 몇 배는 더 힘들고 고되어진 작업. 하지만 이렇게 곱게 갈린 도토리를 볼 때마다 힘들었던 게 다 보상받는 것만 같아 괜찮다는 김성금 씨. 많게는 수십여 번 반복해 곱게 갈아둔 도토리 가루는 흐르는 물을 이용해 한 차례 깨끗하게 씻어주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는데 이건 왜 하시는 건가요? 뜰을 빼나고 뜰 방법이. 도토리 뜰은 맛이. 아, 이거를 해야 뜰분 맛이 없어져요? 아니 좀 덜하지. 없어지진 않고. 도토리에 있어 타닌 성분은 쓴맛과 떫은 맛을 내기 때문에 물로 세척해서 부분적으로 제거해주고 세척할수록 점점 갈색에서 잿빛으로 색이 바뀌게 되는데 그때가 돼야 타닌 제거 작업이 끝난다. 김성금 씨가 번거로워 보이는 이 방법을 여전히 고수하는 이유가 있다.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요. 이번엔 망에 담아 거르는 김성금 씨. 요거 이렇게 그러면 녹말물 나와요. 아, 이제 녹말이 나와요? 네, 됐어. 얼마 동안? 이틀 가는 이틀이요. 이틀 동안 이대로 두면 가라앉는 가려면 물을 따로 놔두려야지.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그저 어머니가 알려주셨던 전통 방식을 고수하면서 모든 과정을 손으로 만드는 터라 찬바람이 불어오는 한겨울에도 땀으로 목욕하기 일쑤다. 오랜 시간을 들인 끝에 완벽하게 분리하는 데 성공한 도토리 녹말. 이렇게 해서 저기서 또 끓여요? 네, 끓여야지.
도토리 녹말을 가마솥에 넣었는데 이때 식감을 위해 채를 이용해 갈라주고 이후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게 뚜껑을 덮은 후 가마솥 밑에 장작을 넣고 불을 활활 지펴주는데 이건 역시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다 김성금 씨 혼자 전담하고 있는 일이다. 저렇게 얼마 동안 2시간에서 2시간 반 걸릴 거요. 2시간 반? 네, 좀 빠질 거요. 이게 솥단 열 받으면 2시간 걸릴 거요. 이렇게 끓인 다음에 또 식히는 과정이 네, 필요해요. 하루 걸려, 하루. 하루? 네. 미리 해놓은 거 있지. 22시간 걸려, 하루. 묵 한 번 만드는데 엄청 오래 걸리는 한 거죠? 3일 걸려, 3일. 총 3일? 네. 이렇게 한 솥 하면 묵이 얼만큼 나와요, 아버지? 한 10판 나와요. 10판? 네. 그러면 하루에 이렇게 몇 번씩이나 끓이세요, 여기? 이 통으로? 팔리는 대로 하는 거지. 하루에 한 번도 하고, 많이 팔릴 때는 2번까지 하고, 팔리는 대로 팔리는 데 조금씩. 봐가면서? 네. 팔리는 거 봐가지고. 바닥에 눌지 않도록 쉬지 않고 젓는데 이것만큼은 최신식이라는 김성금 씨. 옛날엔 더 3분의 1 정도 넣고 젓그랬지, 주걱이로. 항상 이렇게 많이 못하고. 사람이 하니까 이렇게 네. 많이는 못했죠. 3분의 1을. 아버님이 묵 만드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한 50년 이상 됐어요. 50년이요? 네. 어머니가 한 70년. 그러면 어릴 어릴 때부터 하셨어요? 네. 와. 지간 게 한 50년 정도 됐어요. 그러면 어머님한테 다 전수 받으신 거예요? 네. 지겨우시겠네요. 아니, 직업이죠. 어머니에게서 아들의 손으로 그렇게 70여 년 동안 3대를 내려왔던 도토리묵. 묵을 만드는 동안 배워왔던 어머니의 고집과 자부심은 아들의 손에서 지금도 지켜지고 있는데 다름 아닌 100% 도토리로만 만든다는 것. 드시면 하나도 안 들어가요. 빵거 가지고 걸러서 가라앉혀가지고 그대로 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맹물 물 타가지고. 또한 가마솥 역시 변하지 않은 맛의 비결이라는데 굉장히 뜨거워 보이는데 몇 도 정도 되나요? 350도에서 400도. 350에서 400도? 온도가. 그래가지고 묵맛이 틀려요. 온도에 따라서? 온도 차이는 거죠. 우리가 했었어요. 자동화 전부 했는데 다 버렸어. 아, 그래서 이렇게 자동화 네. 기계를 안 하시는 거예요? 옛날식 다시. 묵맛이 틀리니까 옛날식 돌아가는 거예요. 저으면 저을수록 찰기가 높아져 식감이 좋아진다는 도토리묵. 이렇게 남편이 빻고 또 끓여낸 묵을 네모 반듯한 판에 담아내는 건 아내 이선자 씨의 몫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어느 하나 치우침 없이 비닐을 깐 판에 도토리묵을 고르게 담아내는 이선자 씨. 잘 됐지? 딱 뽑으면 알지. 어때요? 싹 뽑으셨을 때? 잘 됐어. 합격점인가 보네요. 그렇게 빈틈없이 그리고 평평하게 판에 담긴 도토리묵. 어판장처럼 널어놓네요, 아버지. 식으라고. 식이야 이제 구두라고. 이렇게 얼마나 됐어요? 하루 걸려, 하루. 그냥 이렇게 밖에 온도에다가? 네, 한 12시간 지나가야 돼. 안 얼어요? 추울 때? 안 얼어요. 원래 부부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해왔던 묵 만들기 작업. 어머니는 얼마나 하셨어요? 시집 와서 이렇게 한 거지. 시집 온 후부터 한 거라면 대체 몇 년 동안 하신 건가요? 45년, 46년. 46년, 5년? 말 수가 없는 곳 찾아 닮은 부부. 이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척하니 한 척 서로의 마음을 다 알기 때문이라는데. 6남매 중 장남인 남편에게 시집 온 뒤 시어머니에게 도토리묵을 만드는 법을 배워 남편과 함께 가족과 시동생의 생계를 부양했던 착하디 착한 아내.
딸린 입이 많은 집으로 시집와 손발이 부르트도록 고생했지만 군소리 한번 해본 적 없이 일하던 아내를 볼 때마다 남편은 고마우면서도 미안하기만 하다고. 반나절 이상 꼬박 굳힌 묵은 100% 도토리를 사용한 만큼 탄력성이 좋아 잘 부서지지 않고 굉장히 고소한 맛이라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손님이 많은데 그런 손님들을 위해 아내는 몇 년 전 식당을 열었다. 가운데로 앉으셔요. 이제껏 도토리묵을 만드는 과정이 남편 김성금 씨의 몫이라면 식당은 아내 이선자 씨의 영역. 그러니 모든 요리를 진두지휘하는 건 아내 이선자 씨다. 이건 값이 안 나가. 요것만 나가. 그 양이 좀 많아. 김장도 800포기 했어 우리. 마늘과 표고버섯, 멸치를 넣어서 푹 꼬아낸 온육수. 이 온육수가 도토리묵과 혼연일체 환상의 궁합을 뽐내는데 안에 인심까지 더해지니 묵도 육수도 심지어 고명까지도 넉넉하다. 하나를 먹어도 하루 종일 속이 든든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묵밥의 양. 거기에 하나 더 아내가 만든 묵무침은 잃어버린 식욕도 돌아오게 만들 정도로 별미 중의 별미다. 묻혀주는 거 아니고 여기면 여기서 싸서 먹어 그냥. 보기만 해도 속이 뜨끈뜨끈해지고 절로 입안에 침이 고이는 진국. 도토리 묵밥부터 냉채 그리고 겨울철 가장 인기 메뉴로 꼽히는 도토리 전까지. 아내의 진한 정성으로 만든 음식들은 자극적이지는 않아도 우리들 몸에 건강한 밥상으로는 손색이 없는데 밥까지 더해지니 영양소도 풍부해 한 끼 식사로 충분하다. 뜨뜻한 게 생각나세요. 도토리의 풍미를 고스란히 살린 밥상. 쫄깃쫄깃한 식감으로 씹는 재미를 살리고 또 특유의 고소한 맛을 극대화시킨다. 따뜻한 인정만큼 푸짐하고 맛 좋은 아내의 요리에 손님마다 숟가락을 절대로 내려놓지 못하는데 쫀쫀 닭가루인다 할까? 젓갈들에도 부러지지 않고 너무 맛있어요. 나 멀리서 왔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 청주에서 왔어요. 아 진짜요? 네. 연천 오면 여기 들렸다 가는 게 무슨 일이죠? 도토리의 일상을 바친 부부가 바라는 소원은 소박하다. 심 있는 데까지 이 해야지. 양반은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아니요. 심 있는 데까지 해야지. 앞으로 건강히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작은 가게라고 무시하면 건물 불향 가득 웍 하나로 동네를 평정한 중국 요리집이 있다. 정말 맛있어요. 저 계속 중독성이 많아요. 화끈한 요리 실력처럼 불꽃 같은 오늘의 주인공. 선물 받습니다. 그냥 뭐 일을 즐기는 편이니까 재미있어요. 재미있게 하는 거예요. 주먹 벌것 쥔 요리사 김영근 씨를 소개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경기도 광명시의 한 재래시장. 오전 9시 이곳 시장에서 여는 오늘의 주인공의 일과는 마치 폭풍전야처럼 고요하게 시작됩니다. 아이고 여러 가지 들어가요. 뭐 쉽게 뭐 꽃게서부터 다시마서부터 무서부터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이 육수는 짜장 소스와 짬뽕 육수의 베이스가 된다는데요. 10가지가 넘는 재료로 푹 고아내는 이 육수. 육수 준비가 끝나면 하루 장사 준비의 절반을 마친 거나 다름없다고 하네요. 거의 비슷하죠. 짜장 만드는 거요. 뭐 이제 온갖 야채에 돼지고기에 그리고 이제 때려 먹는 거죠. 거의 다 비슷해요. 어느 집이나. 배우는 거죠. 자꾸 묻지 마, 다쳐! 가까이 거 대충! 이렇게 무심한 듯 얘기하지만 가게를 누비는 그의 손끝에는 온갖 정성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육수 준비를 마치면 또 한 번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작업.
가라이 끌어내가지고 이제 작업 들어가는 거죠. 바로 쫄깃한 면발을 만드는 밀가루 반죽 과정인데요. 반죽 과정을 보면 여간 독특한 게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게 뭐 부들부들하면서 쫄깃쫄깃하다 해야 될까요? 그런 맛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도주먹 볼건 쥐고 모든 체중을 실어 치대서 공기를 빼주고 이제 숙성되기만 기다리면 끝. 손님이 올 때마다 이렇게 바로바로 빼주십니다. 그렇죠. 요거 이제 애기 상태입니다, 지금. 육수 준비도 끝. 밀가루 반죽도 끝. 그런데도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사장님. 숨 좀 돌리자고요, 사장님. 여기 뭐 잔뜩 붙어 있는데 이런 건 뭐예요? 오늘 그러니까 이제. 손님 보통 언제쯤 오세요? 여기서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전에? PD의 질문 공세에도 작은 가게를 누비며 점심 손님 맞을 준비에 여념이 없는 사장님. 이게 참 묻는데 대답 좀 해주시지. 쑥스럽게. 오전 너무 바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준비가 그렇죠. 재료도 들어오고 또 손님 받을 준비도 해야 되고. 말 끝나기 무섭게 오늘의 첫 손님이 등장합니다. 어서 오세요. 그쪽으로 앉으세요, 어르신. 그쪽으로 앉으세요. 예. 손님이 왔으니 김영근 사장님의 몸놀림이 더욱 바빠지는데요. 금방금방입니다. 금방금방 된다고요? 그렇죠. 금방금방이니까. 금방금방 되니까 알아서 잘 찍어 이런 뜻 맞죠? 김영근 사장님은 주문을 받는 동시에 면을 뽑아내고 그때그때 짬뽕 국물의 깊은 맛을 빠르게 뽑아냅니다. 조갯살, 오징어, 새우, 그거 이제 혼합해가지고 이제 집어넣는 거죠. 새송이도 들어가고 온갖 야채 들어가고요. 그게 남는 게 있어요? 그렇게 다 해물도 생물 이렇게 들어가신 것 같은데. 남지 않죠. 근데 장사돼요. 장사가 얼마만큼 파느냐가 문제죠. 짬뽕 1인분. 그리고 시작된 화려한 벌거 쇼!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한 그릇 뚝딱. 보기만 해도 군침이 꿀꺽. 때가 참 곱네. 아주 좋아. 옛날식 짜장면도 주문하면 어느새 뚝딱. 짜장면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무슨 말이 필요하랴. 손님들 모두 그 맛을 음미하는데 집중하고. 일단 면도 굉장히 쫄깃하고요. 그리고 소스 같은 경우도 일단 깊은 맛이 납니다. 시원해. 요거는 잠깐 여기 국물이 그러니까 그냥 해산물로만 낸 맛은 아니고 뭐 야채하고 같은 거 섞어진 맛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김영근 사장님은 13년째 처음 문을 열었을 때 받던 가격 그대로를 고집하고 있답니다. 저는 선물 받아요. 따로. 더치페이 좋지. 잘 줬어. 짜장 하나, 우동 하나. 저는 10살이고 얘는 9살이요. 아, 근데 여기 원래 자주 왔어요? 네. 왜 그렇게 자주 오는 거예요? 맛있고 싸고 다 맛있죠. 일단 뭐 가격이 뭐
과자 부시하기 하나 값이잖아요. 부담이 없으니까. 그리고 애들도 잘 좋아요. 짜장만 3,000원이요? 덕부러지게 더치페이를 요청한 꼬마 손님의 식사가 서빙되자 대화는 잠시 멈추고 면발 끌어올리기. 바빠진 야무진 입을 보라. 잘 먹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기분 좋죠.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기분 좋고. 그릇만 봐도 좋아요. 그릇 한번 봐보세요. 어머나, 정말 설거지 한 듯 깔끔하게 드시고 가셨네. 오전 내내 3시간 가까이 의자에 한 번 앉아볼 새 없이 고된 노동. 그 끝에 반가운 얼굴이 보입니다. 수고하셨어요. 혼자서. 우리 대단히 오셨네. 네. 뭐 대단한 분이라 하는데 VIP 손님이라도 되시는 건가요? 우리 대장님이죠. 네, 안녕하세요. 우리 대장 없으면 나는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앞치마를 둘러매고 바통 터치하듯이 가게를 누비는 사모님. 아이 사모님, 점심 장사가 얼마나 바빴는데 지금 오신 거예요? 에? 오전에는 이제 애기 아빠가 이제 좀 맡아주고 한 3시까지 있다가 이제 오후에는 이제 체육관에 이제 오후에는 저 혼자 하고. 체육관이요? 예, 권투 체육관 운영하세요? 그러면 지금 네. 두 업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투잡을 뛰는데 별로 돈이 안 보이네요. 저는 초등학교 졸업 맞고 짜장면 배달하면서 권투 배웠고요. 지금 60인데 지금도 짜장면하고 권투 체육관하고 그렇습니다. 요거 딱 사진이 있네요. 요거 저 이제 아마추어 때 찍은 거래요. 아줌마 짜장면하고 짬뽕 하나고 포장 주시오. 짜장 짬뽕이요? 사실 김영근 사장님은 총만 받는 복싱 선수였답니다. 사람질 한 치 앞을 못 본다고 했던가요? 지금은 황금 벨트 대신 앞치마를 두르고 있지만 가게 벽면을 빼고 가게에 붙여둔 사진들을 보며 화려했던 그 시절을 매일 돌아보고 또 돌아본다 하네요. 눈도 지금 이렇게 눈도 마비가 됐고 오른손이 여기가 부러져가지고 이게 제대로 안 붙어가지고 그냥 독색여가지고 좌우지간 그래도 포기 않고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역시나 뭐 한계는 있더라고요. 부상으로 꺾인 챔피언의 꿈. 이후 먹고 살기 위해 중국집 배달을 도맡아 하다 요리까지 익혔다는데요. 그래도 아직 복싱에 대한 열정을 접지 못하고 매일 체육관 문을 엽니다. 이제는 부모된 도리로서 내가 없이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 애들한테는 그래도 아빠 같은 삶을 살지 않게끔 해줘야 되는 게 그거이 가장 크죠. 그건 난 개인적인 얘기인데 그건. 본인의 꿈은 접었지만 자식의 꿈은 무얼 해서라도 이뤄주고 싶은 김영근 씨는 오늘도 땀 흘려 일합니다. 열정이야 대단하죠. 복싱에 대한 열정이야. 이게 근데 열정만큼 안 따라주니까 조금 힘들어하는 거죠. 아니 우리 신랑이라서가 아니라 뭐든지 열심히 해요. 가게면 가게 일, 체육관이면 체육관 일. 열심히 사는 모습 좋아요. 보기 좋아요, 진짜. 낡고 오래된 체육관. 이제 그만 적자는 소리 대신 괜찮다고, 믿고 존경한다고 힘을 실어주는 아내. 그런 아내를 가게에 남겨두고 체육관으로 향하는 김영근 씨의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아유, 고맙고 미안하죠. 고생만 시키니 뭐. 아유. 이 체육관에서 챔피언의 꿈을 키워갈 누군가를 위해 오늘도 김영근 씨는 체육관의 문을 엽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 축구는 연장전, 그리고 인생은 지금부터. 주먹 벌끈진 요리사 김영근 씨의 인생을 응원합니다.